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또 한국사 원격 수업입니다. 이제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벌써 이 대단원 두 번째, 대단원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어,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고요. 이 주제를 배우면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불평등 조약 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이 미국과 수교에 나선 배경과 조약의 불평등성을 말할 수 있다. 입니다. 교과서는 94에서 97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주제는 통상개화론이 대두하다라고 하는 작은 주제가 여기 나왔네요. 우리 전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외교정책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모든 서양 국가들 그리고 서양 국가를 받아들인 나라들과는 통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실각하면서 내려가고요. 그리고 고종이 친정을 실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서양 국가들과 이제 뭘 해야 된다. 통상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통상개화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박규수, 오경석, 용기와 같은 이런 통상개화론자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문호를 열어야 된다. 조선의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 이 근대 국가로서 부국 강병을 이루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통상개화론입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당시에 정한론이라는 게 됐답니다. 여러분 정한론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의해서 1860년 이전에 이미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근대화 운동이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조선과는 이전 전근대 시대와는 새로운 다른 외교 관계 수립을 이제 요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조선에 새롭게 근대적으로 다시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흥선대원군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조선이 거부하게 되자 이제 일본 내에서는 조선을 무력으로라도 침공하자라고 하는 정벌할 정자에 한국 한자를 써서 정한론이 주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지만 이 일본 내에서도 아직 우리가 근대화를 더 이루어야 된다. 아직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뭐 그 나라를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만든다. 뭐 이런 걸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 힘이 약하다. 그런 주장 때문에 당장 실현되지 않았지만 일단 일본의 정한론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최초의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다. 자, 개항의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조금 얘기는 했지만 10년 동안 1863년부터 73년까지 권자에 있던 아들을 등에 업고 이제 정책을 폈던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치에서 한 발을 물러나게 됩니다.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제 시행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다른 나라와의 어떤 수교나 통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어, 이전 파트에도 봤듯이 국내에서도 통상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상개화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서 내려가게 되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이렇게 완강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875년 이 일본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 빨리 개방해서 우리도 서양 근대 국가들처럼 빨리 문호를 개방해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국내 정치 상황의 여론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과 조선이 처음으로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강화도 조약은 준비 부족 상태에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평등한 성격들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이 문호를 개방은 했지만 준비 없이 개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약 조항들이 많이 이제 수용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불평등한 조약, 조선 침략의 발판이 되다. 아까도 말했지만 강화도 조약에 굉장히 불평등성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실제 명칭은 조일 수호조규입니다. 1876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고요. 성격을 보시면 조선이 맺은 최초,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초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이 근대적으로 맺은 최초, 그리고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뭐 굉장히 좋은 말이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주국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일본이 이 조항을 넣어놓은 내용은 무엇을 배제하기 위해서? 바로 청나라의 간섭. 이 당시에 동아시아 국가는 청의 제후국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봉건적인 그런 국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에게 뭐 인정을 받는 제후국가 이런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끊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넣게 되죠. 그래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했다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산과 두 개의 항국, 뭐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원산, 인천을 이제 개항하게 됩니다. 요 개항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또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 그리고 조선의 연안에 대한 측량권, 그리고 영사재판권과 같은 내용들을 허용하는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내용이고요.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권은 뭡니까?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침해한 내용입니다.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해안을 측량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굉장히 중요한 영토 주권을 우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거. 영사재판권 같은 경우도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강화도 조약 이후에도 일본과 후속 조약들이 몇 개 맺어줍니다. 내용을 보시면 조일 수호조규 부록 그리고 조일 무역규칙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이 통상과 관련된 그런 조항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일단은 이 조약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것. 경제적인 부분들이 침탈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본과 이런 조약들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 조선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나중엔 이런 경제 침략이 우리 백성들,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원인들로 작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조일수호조규 부록을 보시면 대항장, 일단은 개항을 해서 열어젖힌 그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한다. 일본인들이 거류할 수 있고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류지를 설정해 준다는 거. 그리고 그 개항장 내에서는 일본 화폐를 유통을 허용한다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 화폐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도 굉장한 경제적인 침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유출해 나가버리면 우리나라 쌀값이 더 폭등하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조약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조항 내용들 때문에 일본에게 경제적 침략을 당하게 되는 조선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네,
서양 열강과도 수교하다. 여러분, 일본과 근대적 조약을 최초로 맺었고 이 이후에 조선은 여러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습니다. 그 가운데 서양 국가와는 가장 처음 맺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서양 국가 최초로 체결 조미 수오 통상조약 1882년이고요. 배경을 보시면 미국의 수교에 누가 나섰냐? 청나라가 이 중간에서 수교를 알선해 나가 해줍니다. 그래서 왜 청나라가 미국과의 수교를 알선해 주는가? 이유는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청나라가 나서서 미국과의 수교를 알선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인데 이 조선의 책략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 남하하려고 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단 중국, 기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더 친해져야 되고 일본과는 일단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미국과는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이 수교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포되게 되면서 이제 실제 미국과 수교를 이루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 중에 그래도 조금 많이 개선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거중 조정 조항, 관세 부과 조항 등이 일단은 마련됐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사재판권과 최혜국 대우 조약 같은 불평등한 내용들도 있더라. 거중 조정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거중 조정 조항을 맺으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갈등이 있을 때 이 미국이 우리나라 편을 들어주게 하는 그런 조정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 조항이 거중 조정 조항이고요. 관세 부과 조항은 이전에도 말했지만 무관세로 이 뭐 통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관세 부과를 그 조항을 넣어서 산업 보호를 위해서 마련했다는 거. 요것도 개선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영사재판권과 최혜국대우 조약은 이게 뭐 어떤 조약이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이권과 관련된 뭐 좋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와 동등한 이권을 이 최혜국대우 조약을 맺은 나라에게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조항 내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조선은 이제 미국의 공사관을 우리나라에 설치하게 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관이 사는 대사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이제 미국에 사신단을 파견했는데 그 사신단의 명칭이 바로 보빙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서양 국가들과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조약을 맺게 됐고요. 이런 나라들과도 역시 내용 속에는 영사재판권, 태국 대우와 같은 불평등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조약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